브라이언 정의 도시여행 이도저도. 안녕하십니까. 팟캐스트 브라이언 정의 이도저도 MC JJ E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커뮤니케이터 브라이언 정입니다. 브라이언 춥습니다. 네, 1월이에요. 네. 이렇게 추울 때는 어디로 여행을 가야 될까요? 네, 따뜻한 휴양지도 좋지만 지난번에 갔던 남반구의 시드니도 좋지만 겨울 하면 또 눈이고 눈 하면 딱 생각나는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눈 하면 생각나는 도시. 전에 그 핀란드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헬싱키. 네. 어딘가요 이번엔? 네, 역시 눈 하면 오겐키 데스카로 유명한 겨울이 가장 매력적인 도시 일본의 삿포로입니다. 삿포로. 네. 제가 이미지가 하얀 이미지예요. 그렇습니다. 막 산에 쫙 눈 쌓여 있고 거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눈으로 유명한 곳인가요?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눈 하면 이 도시고 네. 눈으로 가장 유명한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이 삿포로가 그러면 일본에서 어느 쪽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삿포로는 네. 그 북해도, 일본 말하면 홋카이도가 되겠죠. 홋카이도는 이제 일본의 그 최북단인데 일본은 4개의 그 섬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아시죠? 일본이 섬 4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 4개인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네. 일본의 이제 맨 북단에 있는 섬이 이제 홋카이도, 북해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섬 도쿄가 있는 혼슈가 있고요. 혼슈 끄트머리에 이제 시코쿠라 그래서 그 우동이 맛있는 시코쿠가 있고 네. 그리고 지난번에 갔던 나가사키가 있는 이제 그 큐슈가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아래부터 훑어 올라가면 큐슈가 있고 시코쿠가 있고 혼슈가 있고 그리고 네. 저 위에 오늘 삿포로가 있는 그 홋카이도, 북해도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큰 거면 어느 정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섬이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섬이니까 좀 작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83.7%에 달하는 그런 섬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거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오냐. 섬이 그래요? 섬이 그렇습니다. 섬이. 그래서 작은 섬이 아니고 세계에서 21번째로 큰 섬이고요. 홋카이도가. 예. 그리고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오. 상당히 크다고 할 수 거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본이 진짜 크긴 크네요. 우리한테는 83%인데 일본에서는 23%면은 진짜 크기가 차이가 나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본은 한반도의 1.7배입니다. 1.75배, 1.75배 정도 되는데 굉장히 큰 나라인 것이죠. 일본 자체가. 그럼 아까 첫 번째로 말씀하신 혼슈? 네. 거긴 진짜 엄청 크겠네요. 혼슈는 굉장히 큽니다. 혼슈는 상당히 큰 섬입니다. 아니 삿포로가 네. 많이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들어봤는데 그 오키나와도 진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서로 가까운가요? 오키나와하고 삿포로는 정말 극과 극인데 네. 이제 오키나와는 저 아래쪽에 있어서 필리핀 쪽에 거의 내려가서 있어가지고 그 아래쪽이면은 그 좌측의 아래쪽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오히려 대만 쪽에 가까운 그쪽이 하나의 열도 자그마한 섬이고 삿포로는 그럼 한 2시 정도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2시 정도 방향으로 쭉 올라가서 네. 오히려 저기 그 위도가 거의 어디라고 보면 될까요? 블라디보스톡, 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쪽까지 거의 쭉 올라가는 것이죠. 야, 그 차이가 완전 많이 나네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느낌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그런 느낌이 들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오키나와는 예전에 그 류큐 왕국이 있었던 어떻게 보면 일본에 복속되기 전에는 자체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던 그런 섬이기 때문에 뭐 삿포로하고는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군요. 이 삿포로에 이렇게 엄청나게 홋카이도가 엄청 크면 삿포로에 네. 사람들이 많이 살겠어요? 네, 삿포로에는 많이 살지만 네. 그 삿포로가 있는 그 홋카이도 일본 국토 면적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홋카이도에는 일본 인구의 4%, 약 500만 명밖에 안 삽니다. 아니 그렇게 큰 섬이에요? 그렇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섬은 큰데 네. 그 삿포로는 큰 도시인데요. 홈카이도는 뭐 500만 명밖에 안 살고 그 삿포로에는 한 190만 명 정도가 사는 거니까 삿포로 자체는 뭐 그렇게 큰 뭐 작은 도시는 아니고요. 홋카이도는 뭐 500만 명 정도밖에 안 사니까 인구 밀도가 상당히 낮은 것이겠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살게 된 겁니까? 홋카이도의 원래 그 원주민은 그 아이누족이라고 있습니다. 약간 에스키모에 가까운 아이누족이 있는데 아이누족이 네? 이제 원주민이고요. 그 아이누족과 이제 비슷한 계열의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오로쿠족이라는 게 있고, 네. 또 이제 니브흐족이 있고, 오호호. 또 에벤크족이 있고, 또 오로치족 이런 소수민족들이 이제 살고 있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살고 있습니다. 점점 이제 그들의 문화가 네. 잊혀지는 게 문제인데 그런 소수민족이 살고 있죠. 인종은 다 같잖아요.
인종은 다릅니다. 인종적으로 일본인데 다 달라요? 다릅니다. 예, 일본이 사실 본토에 있는 일본인과 네. 홋카이도에 있는 소수민족은 DNA적으로 많이 다르고요. 오. 흡사 이제 아메리칸 인디안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주민들이 가서 또 미국을 건설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 백인들과 DNA가 다르듯이 오. 일본 본토에 있는 일본인과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로쿠족이라든가 아이누족이라든가 이런 소수민족은 DNA가 다르고 인종이 사실 다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체구가 좀 작고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눈이 크고 진짜요? 이목구비가 뚜렷한 이런 사람들을 뭐 가끔가다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아이누 계열의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사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삿포로가 그러면 약간 이미지가 또 네. 약간 자연적인 이미지거든요. 그렇습니다. 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도시 느낌보다는 뭔가 약간 시골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강원도 정도의 느낌? 그렇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메이지 시대 이후에 본토 일본인들이 뭐 대거 이주를 했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 개발의 손길이 많이 닿지 않아서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지금 유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 우리나라도 강원도가 이렇게 나무도 많고 자연 환경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강원도하고 뭐 비슷하다라고도 뭐 해도 뭐 그렇게 뭐 과언은 아닐 것 같고요. 제가 강원도에서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강릉에서. 그러셨구나. 거기서 눈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삿포로 뭐 얼마나 오는지 모르겠지만 네. 제가 5월 5일 어린이날에도 눈이 오는 걸 보면서 질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삿포로도 뭐 그 정도는 오겠죠? 네, 삿포로도 무난하게 오죠? 눈이 엄청 오고요. 5월까지 거기도 눈이 오고. 올해도 와요. 네. 근데 이제 홋카이도는 이제 뭐 그 눈뿐만 아니라 공기와 물이 워낙 그 맑고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낙농업, 어업 등이 이제 많이 발달을 했고 또 이제 목장도 많이 있고 또 이제 바다 뭐 사면이 바다니까요. 해산물도 많이 나고 네. 뭐 그 자연도 좋고 또 거기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이렇게 발전한 그 낙농업이나 어업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그런 그 아름다운 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해산물은 일본이죠. 제가 진짜 일본에 가서 해산물을 한번 꼭 먹어봐야겠다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목장 얘기하셨잖아요. 네. 목장은 또 너무 춥진 않을까? 시원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시원한 섬이고요. 네. 홋카이도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위 43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저 위에 38선이 있죠. 네. 거기가 38선인데 이제 북위 43도니까 훨씬 저 북단에 있는 것이고 한참 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름에도 시원한 날씨를 유지를 하고 그 전반적으로 이렇게 냉대 기후인데 정확히 말하면 아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아한대의 반대말이 뭘까요? 아열대. 그렇죠. 아열대입니다. 아열대. 네. 아열대가 있고 그리고 저 위는 아한대인데 그러니까 이제 아열대는 이제 여름이 긴 것이고 네. 겨울이 짧은 것인데 아한대는 이제 그 여름이 짧고 겨울이 긴 그 아열대하고 이제 반대인 것이죠. 그래서 네. 홋카이도는 이제 10월 말만 되면 10월 중순이나 10월 말부터 눈이 오고 그 뭐 4월 말 심지어는 5월 초까지 눈이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한대인 것이죠. 진짜 강원도 느낌이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아한대의 반대라고 하셔가지고 순간적으로 아육대라고 할 뻔했어요. 아육대 뭔지 아십니까? 아육대가 뭔가요? 아이돌 육상 대회라고 그 명절 때마다 하는 거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쪽은 잘 네. 모르시죠?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네. 네. 예능 프로그램도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이거 예능 프로그램 얘기하다 보니까 여행 프로그램도 제가 가끔씩 보는데. 네. 그 약간 그런 것도 있지 않아요? 막 눈에 막 빙하 같은 거 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 삿포로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만화 그 드래곤볼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프닝에 네. 그 막 눈 모양이 막 이렇게 눈으로 덮여 있는 산 같은 게 얼음이 막 떠 있고. 네네. 막 거기서 손오공이 싸우고 그러거든요. 네네. 드래곤볼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게 바로 이제 유빙이라는 건데 이제 바다 유빙. 위에 둥둥 떠 있는 유빙이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오호츠크해 연안. 그러니까 이제 이 홋카이도 북쪽이 오호츠크해 연안인데 오호츠크해 연안에서 유빙을 볼 수가 있고 실제로 홋카이도의 이제 그 북부 도시인 그 아바시리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그 아바시리에서 그 유빙 투어가 떠납니다. 그래서 유빙 투어? 쇠빙선, 그렇죠. 쇠빙선을 타고 네. 유빙을 바다가 이렇게 얼은 것이죠.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얼음을 이렇게 툭툭 깨어가면서 쇠빙선이면 그러니까 얼음을 이렇게 막 부숴가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오. 유빙을 툭툭 깨가면서 이렇게 쭉 전진하는 그런 유빙 투어가 있습니다. 아바시리에서 그런 유빙 투어를 떠납니다. 이거 재밌겠다. 그럼 이렇게 추운 곳이고 얼음이 많은 곳이면은 아무래도 우리 여름일 때 가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일본 사람을 포함해서 이제 그 여름에 홋카이도를 많이 찾습니다. 사실 혼슈나 이 큐슈나 시코쿠 쪽이 여름에 거의 뭐 살인적으로 덥지 않습니까? 습하고. 이번에 난리 났잖아요. 너무 난리가 더워서. 났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이제 피서인가요? 그래 피서죠. 혹카이도 쪽으로 피서를 많이 가고 이제 그 홋카이도가 또 여름에 이제 시원한 그런 기후와 또 이제 그 라벤더 꽃이 많아요. 라벤더 꽃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그런 쪽으로 이렇게 피서를 많이 가고 또 겨울하면은 또 이제 그 홋카이도에 육기 맛질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 축제죠. 육기 맛질이가 있고 또 이제 그 뭐 그러니까 이제 뭐 여름에 많이 가고 겨울에도 많이 가고 네.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겨울에 가면은 뭐 많이 즐기나요? 겨울에 가면 역시 뭐 그 설상 스포츠고요. 그 스키 스노보드를 타러 눈이 워낙 많이 오니까 그러니까 뭐 이 홋카이도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겨울에는 그 이 설상 스포츠를 즐기러 가는 것이고 여름에는 시원한 기후하고 이제 라벤더 꽃 향기를 맡으러 가는 것이고 뭐 그렇다라고 보면 되죠. 아, 인구보다 뭐 관광객이 더 많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설상 스포츠면 제가 지난주에 안 그래도 저 홍천으로 네. 한번 타러 갔었어요. 네. 스노보드. 네. 와, 어떻게 잘 타십니까? 저는 뭐 예전에는 스키를 제가 꽤 탔습니다. 스키를 한 뭐 15년 전, 뭐 10년 전에 굉장히 많이 탔는데 꽤 탔다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 꽤 탔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최상급에서는 못 내려오고 예. 한 뭐 중급 정도에서는 이렇게 어깨턴이라고 하죠. 초보자들이 하는 어깨턴을 하지 않고 내려올 정도는 됩니다. 근데 아주 뭐 아주 가파른데 네. 뭐 경사 45도 이렇게 되는 데는 무서워서 제가 아직 못 내려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는 아마 3시간 동안 네. 50바퀴는 구른 것 같습니다. 타는 시간보다 구른 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어렵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배우는 겁니다. 네, 보드 탔는데 다시는 안 타려고요. 아. 아니 근데 이 설상 스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삿포로까지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아니 사실 타는 거는 어디서 네. 타든 비슷비슷하잖아요. 코스만 좀 다른 거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홋카이도에서 내리는 눈의 그 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설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설질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내리는 눈 아니면 홋카이도가 아닌 다른 지방에서 내리는 그 남부 쪽에서 내리는 눈은 습기를 그 머금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굳이 눈의 그 종류를 분류를 하자면 그 습설이라고 합니다. 습설. 습설. 예, 습설. 네. 근데 홋카이도에서 내리는 눈은 이제 영어로 이제 파우더 스노우라고 해서 잘 얼어붙지 않는 그 알갱이가 그 살아있는 설질의 알갱이가 살아있는 눈의 알갱이가 살아있는 건설이라고 합니다. 건설. 건설. 예, 습설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사우나도 습식 사우나가 있고 건식 사우나가 있듯이 그렇죠. 이제 건설이라고 합니다. 습설과 건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건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애칭 아시나요? 스키 타시니까 촥촥촥 애칭을 거는데 이번에 처음 타는 거라 죄송합니다. 예. 네. 애칭이 굉장히 잘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이렇게 넘어져도 좀 우리나라 같이 물을 머금은 것은 약간 미끄러워서 다칠 부상의 위험성이 좀 큰데 네. 이 건설 같은 경우에는 부상의 위험성이 좀 적다라고 하고 제가 그 뉴질랜드에 가서 그 건설에서도 한번 타봤는데 역시 그 이게 애칭이 잘 걸리고 잘 나가는데 이 홋카이도가 바로 그런 눈입니다. 건설입니다. 습설이 아닙니다. 그 중급 정도면은 애칭이라는 거 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중급 정도만 돼도 이제 애칭을 어느 정도 하는 것이고 이제 그 흔히 말하는 그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깨 꾸부정하게 해서 어깨로 턴을 하는 게 아니고 발로 턴을 하는 그 정도 수준은 그 되는 것이죠. 아예 눈 그 설질을 얘기하니까 예전에 그것도 생각나네요. 우리 헬싱키 얘기할 때였나요? 네. 그 눈마다 다 이름이 다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 그래서 그때 눈 용어 중에서 뭐 칸키칸토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루마 루미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 눈의 종류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뭐 정확히 기억력이 좋으십니다. 헬싱키 할 때 우리가 눈의 종류를 우리가 그 얘기를 했었죠. 맞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면 제가 이번에 홍천에서 타고 왔잖아요. 네. 어디서 타는 게 가장 좀 일본의 느낌처럼 좀 잘 타지는 곳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뭐 그 이렇게 아직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일본 쪽에 좀 가까운 그 요즘에 뭐 울릉도요? 예, 울릉도에 스키장 없잖아요. 그러니까 울릉도에 가서 그 옛날에 울릉도의 전통 스키를 타시는 그 가마니 같은 걸로 발에 쓰고 타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뭐 울릉도에 가시는 분들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자연적으로 울릉도에는. 그냥 타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아니 그럼 혹시 요 삿포로 가면 눈썰매 같은 것도 타나요? 예, 난 눈썰매가 우리나라 문화인지 외국 문화인지. 뭐 눈썰매는 뭐 그 어디든지 있고요. 눈썰매 타는 데도 있고 어린이용으로 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저기 삿포로 눈축제 거기에 한편에 또 어린이용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저기 눈썰매장이 있습니다. 눈썰매도 있습니다. 예. 눈썰매 우리나라 건가 했거든요. 네. 그럼 이 눈 얘기도 많이 했는데 눈 말고 또 얘기해 주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역시 그 홋카이도 하면 그 또 온천 아니겠습니까? 온천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삿포로를 포함해서 홋카이도 도초에 이 천연 온천, 자연 온천이 있는데
그 삿포로에 있는 그 도시에 삿포로에 이제 많은 호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호텔 안에 그 천연 온천이 있는 천연 온천 위에 이렇게 호텔을 세운 거가 과시되겠죠. 아니 물을 끌어오든가. 천연 온천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호텔도 많고 그 온천이 또 유명하죠. 역시 추울수록 온천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발달이. 그럼 사우나도 많이 있을까요? 그렇지요. 뭐 사우나라면 사우나라고 할 수가 있는데 뭐 일본이니까 네. 일본이 헬싱키가 아니니까요. 뭐 온천이라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가서 땀을 뺄 수 있는 사우나 시설도 있습니다. 아니 온천 일본에서도 남녀 혼탕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는데 그래요? 예전에는 사실 일본은 혼탕 문화가 좀 있었고요. 지금은 많이 사라졌고 지금도 아주 이렇게 뭐 촌에 가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깡촌이라고 하죠. 깡촌 같은 데 가면 아직 이렇게 뭐 이 혼탕이 있죠. 남아 있고 독일처럼 이렇게 다 벗고 들어가는 그런 건 아니죠, 혼탕이? 다 벗고 들어가는 것도 사실 있는데 지금은 그래요? 이제 많이 이렇게 좀 사라지고 있고요.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있는 게 맞고 그리고 그건 아시죠? 일본의 일본 도심에 있는 대중탕에는 이렇게 여성 흔히 말하는 뭐라 그러나요? 예전엔 때밀이라 그랬는데 지금 때밀이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세신사. 세신사분들이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남탕에서요? 예, 남탕에서 예. 여성 세신사들께서 들어가서 이렇게 때를 밀어주는 어떻게 보면 문화적으로 혼탕 문화도 그렇고 뭐 이런 모습을 봐도 일본은 우리하고는 상당히 문화적으로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물도 남탕하고 여탕이 이렇게 공유를 합니다. 가운데 이렇게 칸막이만 있는 것이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남탕물 따로 있고 여탕물이 따로 있는데 이제 남탕과 여탕이 물은 아래로 공유 이제 상상이 되시죠? 네. 아래로 물을 공유를 하고 칸막이만 이렇게 있는 그런 대중탕도 많고 또 심지어는 무슨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배구 심판 같이 칸막이 위에서 네. 남탕 쪽 한번 바라보고 여탕 쪽 한번 바라보고 위에 올라가서요? 예.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맨 처음에 저도 적응이 안 돼가지고 제가 도쿄에서 그런 데를 한번 가봤는데 아니 저분은 저기 왜 올라가서 왜 여기 수영장도 아닌데 그러게요. 우리 감시를 할까? 저는 참 재밌게 그런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죠, 문화적 차이인 거죠. 그렇습니다. 비판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비판의 대상이 아니고 이건 전적으로 이제 cultural difference. 문화적인 차이죠. Cultural difference. 알겠습니다. 저는 삿포로는 아는데 아까 홋카이도가 큰 섬이라고 하셨잖아요. 홋카이도 안에 그럼 삿포로 말고 어떤 도시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 뭐 삿포로가 있고 또 홋카이도 남단에 일본 3대 야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유명한 하코다테가 있습니다. 하코다테가 있고 네. 또 이제 영화 러브레터. 러브레터. 예, 오겐키 데스카라는 대사로 너무너무 유명한 삿포로 바로 옆에 있습니다. 30분이면 가는 삿포로 옆에 있는 오타루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노보리베치라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온천으로 유명한 데인데요. 그리고 홋카이도 최북단의 와카나이라는 그런 도시도 있고 또 서쪽으로 좀 이렇게 가면 구시로 이제 북서쪽으로 가면 구시로라는 그런 동네도 있고 또 요즘에는 라벤더 농장으로 굉장히 뜨고 있는 BA 삿포로의 북쪽에 있습니다. BA라는 그런 동네도 있고요. 영어 같다. 그리고 뭐 어떤 도야 온천으로 정말 유명한 도야라는 그런 도시도 있습니다. 이런 도시들이 지금 점점 각광을 받고 있죠. 제가 처음 들어보는 도시들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삿포로가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렇습니다. TV에서 이제 뭐 많이 나왔고 네. 얼마 전에 우리나라 TV에서 무슨 짠내 투어인가요? 어디 무슨 투어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여행 프로그램에서 홋카이도가 많이 나왔죠. 점점 이제 어떤 여행지로서 이렇게 인기를 얻어가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요즘에 여행 프로그램 진짜 많아요. TV에서 그렇습니다. 보면. 그리고 우리 팟캐스트에도 많은 여행 코너들이 있는데 네. 저희가 순위가 잘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거의 저희 순위가 제가 숫자를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상당히 상위권에 랭크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금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삿포로 편을 통해서 다시 많은 분기탱천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쯤에서 여행할 도시 삿포로에 대한 소개를 이제 좀 시작해 주시죠. 네, 일단 삿포로는 네. 홋카이도의 도청 소재지가 있는 홋카이도의 어떤 경제, 문화, 관광, 산업 모든 분야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고요. 네. 인구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인구도 192만 명 정도 됩니다. 192만 명이라고 하니까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5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다섯 번째로 큰 도시예요. 많은 분들이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인구가 인구가 뭐 이렇게 그 좀 이렇게 그 섬에 저 북단의 섬에 있어서 작은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시고 홋카이도 인구의 38%를 삿포로가 차지하고 있죠. 야, 이렇게 큰 도시였다니.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살고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교토나 네. 뭐 후쿠오카나 어떤 뭐 히로시마 이런 게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그렇지가 않고 이게 상당히 큰 도시고 여기서 잠깐 일본의 그 도시 순위 톱10을 한번 짚어보고 갈까요? 어떤 순이요? 그러니까 인구 대비로 해서 인구 대비로 해가지고 일단 일본의 도시 톱10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단연 뭐 1위는 도쿄겠죠. 네. 그리고 2위는 요코하마입니다. 어. 예, 3위가 이제 오사카가 되겠고요. 그리고 4위가 나고야. 도요타 자동차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나고야고. 네. 그리고 바로 오늘 그 삿포로가 5위입니다. 인구 면에서. 이거 얼마나 크신지 감이 잡히시죠? 그리고 6위가 고베고 그리고 이제 7위 정도가 교토. 그다음에 8위가 후쿠오카. 그리고 이제 9위가 이제 가와사키라는 데가 있고 10위가 이제 사이타마라는 도시가 있는데 네. 뭐 이게 이제 톱10입니다. 근데 톱10 중에서 톱5에 드니까 얼마나 큰 도시라는 게 좀 감이 잡히시나요? 거기에다가 네. 또 많은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네. 정말 부쩍부쩍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홋카이도 인구보다 더 많은 수가 관광객으로 오시니까 네. 엄청 큰 도시죠. 저는 일본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깨끗한 이미지입니다. 네. 쓰레기가 없을 것 같고. 삿포로도 역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일본의 그 이렇게 보편적인 도시들이 다 깨끗한데 삿포로도 뭐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깨끗해요? 예, 더 깨끗합니다. 그 공기도 깨끗하고 네. 더 깨끗하고 경관이 수려해서 그런지 네. 더 깨끗해 보입니다. 삿포로가 특히나 더 깨끗한 이유는 그 공기 때문입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공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메이지 시대 그러니까 이제 그 1800년대 그 1860년대 중후반부터겠죠. 메이지 시대부터 이른바 그 계획도시 우리나라도 계획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계획도시로 만들어진 것이고 이 계획도시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타워 같은 데 올라가서 높은 빌딩 같은 데 올라가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정말 이렇게 거대한 바둑판 같이 구획, 지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쫙 정리가 돼 있어요. 이게 왜냐 그러면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도시이다 보니까 더 경관이 깨끗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강원도 느낌일 거라 생각을 했는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겠네요. 많이. 그렇습니다. 도시 자체는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딱딱딱 나눠져 있으면 길 찾기가 어렵지가 않겠어요. 그냥 혼자 가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지도 한 장만 있으면 이 도쿄와는 달리요. 도쿄는 이제 복잡한데요. 이 지도 한 장만 있으면 뭐 쉽게 다닐 수가 있고 너무 이렇게 잘 정리가 돼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본토의 그 일본인들이 그 홋카이도로 이주를 하면서 아이누족을 몰아내고 아이누족을 이렇게 강제로 좀 학살도 좀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몰아내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 기존에 있던 땅을 다 수용을 한 거죠. 수용을 해서 그것을 이렇게 계획적으로 개발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 그런 거죠. 흡사 뭐 예컨대 그 아메리칸 대륙에 그 아메리칸 인디언이 영국에서 온 그 이주민으로부터 어떤 영토를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인디안 레저베이션에 가서 살고 정작 그 새로 들어온 이주민들이 그 도시를 이렇게 그 개발한 것과 이렇게 개발한 것과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그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지도 한 장만 있으면 다 찾아다닐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이 삿포로는 그럼 기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삿포로는 여름철 평균 기온이 이제 25도니까요. 25도면 상당히 시원한 거 아닙니까? 25도 그러게요. 굉장히 평균이니까. 평균이니까요. 물론 기상이변이 있어서 작년에는 굉장히 더웠습니다. 작년에 기상이변이 좀 있었는데 이제 전통적으로 여름철 그 평균 기온이 그 25도 정도니까 굉장히 시원하고. 저는 그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더우니까 이런 뉴스 나오잖아요.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약간 기상이변으로 100년 만에 더위가 찾아왔고 뭔가 환경적으로 변해서 그렇다는데 대체 10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 그냥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년 만에 찾아와서 100년 전에는 왜 더웠을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뭔가 찾아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뭐 뉴스에서는 항상 그런 걸 좋아하죠. 100년 만에, 50년 만에 대폭설. 대체 50년 전에는 얼마나 많이 온 것인가? 그렇습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여름이 25도 정도, 겨울은 어느 정도입니까? 겨울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막 20도, 30도 떨어질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저기 최북단의 도시에 가면은 뭐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단
그 삿포로의 겨울 평균은 영하 8도니까 뭐 그래도 춥죠. 영하 8도면은 네. 오늘이 한 영하 3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살만하겠는데요, 그래도. 예, 예. 영하 8도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겨울에는 약간 이제 뭐 그 한때는 썰렁했었던 그런 뭐 기억도 있는 거죠. 홋카이도는. 네. 그래서 이런 추위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낸 것이 그 눈축제. 육기 맛지리를 이렇게 그 개최를 하는 것이죠. 너무 추워서 이제 안 오니까 네. 그러니까 육기 맛지리를 그 눈축제를 열어서 관광객을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그 이게 세계 3대 축제로 오, 진짜요? 예, 세계 3대 축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기 맛지리가 대단한 것이죠. 삿포로 눈축제가 정말 대단한 것이죠. 정말. 그래서 예전에는 이게 여름에만 사람들이 가고 겨울에는 좀 춥고 하니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더 안 가던 그런 약간 쓸쓸한 섬이었던 때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눈축제를 만들어서 오히려 육기 맛지리를 만들어서 여름보다 거의 뭐 여름만큼의 관광객이 오게끔 이렇게 만든 것이죠. 제가 진짜 무지하네요. 세계 3대 축제를 몰랐다니. 유키마츠리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삿포로는 또 다른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저만 느끼는 특징일 수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특징인데 삿포로역에 도착을 하지 않겠습니까? 삿포로역에 네. 도착을 하는데 공항에서 오든 어디도 오든 간에 삿포로역에 도착을 하는데 삿포로역에서 어떤 방향, 어느 출구로 나가느냐에 따라서 삿포로의 첫인상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아니, 뭐 앞뒤가 다른 도시인가요? 아니, 어떤 느낌이길래 아수라백작도 아니고 어떤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래서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남쪽 출구, 이제 미나미구치라고 하죠. 남쪽 출구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마철루들이 있는 거죠. 뭐 미국같이 예. 그런 마철루는 뻗어져 있는, 없지만 예, 예. 고층 빌딩이 있고 이제 고층 빌딩으로 이제 둘러싸인 전형적인 현대 도시의 이미지와 함께 네. 그 빌딩 사이로 이제 고풍스러운 건물들, 옛날 건물들이 이게 숨어 있는 그러니까 현대와 그 전통이 사이에? 예, 오. 혼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현대 도시죠, 현대 도시. 현대 도시이지만 고풍스러운 모습이 있는 그런 어떤 일본의 도시 모습이라면 이 북쪽 출구, 이제 기타구치라고 하죠. 북쪽 출구로 나가면 이제 이미지가 완전히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 북쪽 출구로 나가면 숲과 잔디밭이 이렇게 어우러진 자연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데 이것이 이제 홋카이도 대학교, 일본 5대 명문이라고 하는 홋카이도 대학교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산책길이 쫙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으로 나오면은 갑자기 빌딩 나오네, 뭐 이렇게 이게 현대 도시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북쪽으로 나가면 이렇게 이 자연을 느낄 수 있고 첫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면 브라이언은 북쪽이랑 남쪽 중에 어디가 더 좋았습니까, 첫인상이? 저는 예전에는 그 남쪽 이런 현대를 네. 추구했다면 지금은 만약에 나가라고 한다면 지금 둘 중에서 하나 어떤 출구를 선택을 하겠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북쪽으로 가겠습니다. 자연이 있는 북쪽 출구로 저는 나갈 것 같습니다. 원래 그런 말 있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조금 더 자연 쪽으로 더 좋아지고 저희 어머니도 시골에 가서 나중에 살고 싶다 하셨는데 역시나 더 많이 사시긴 사셨나 봅니다. 네. 저는 네. 아직도 약간 삐까뻔쩍하고 뭐 건물도 많고 이런 게 더 좋거든요. 아, 예. 그러면 남쪽 출구로 나가시면 됩니다. 네, 딱 내리셔서 남쪽 출구로. 삿포로가 진짜 신기하네요. 재밌는 도시가 이제 쭉 이제 이야기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럼 삿포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는 게 좋을까요? 네, 아주 예전에는 사실은 그 약간 쓸쓸한 섬이었을 때는 이제 뭐 그 도쿄나 오사카로 가서 네. 일본 국내선으로 이렇게 갈아타고 가는 이제 그런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인천공항 그리고 우리나라의 김해공항 여기서 이제 그 삿포로 직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제가 보니까 삿포로가 또 다른 일본 지역에 비해서 조금 더 비싸긴 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가서 그런가? 그렇습니다. 좀 이게 거리상으로 일단 멀고요. 더 이제 멀어서, 그 2시간 반 걸리거든요. 2시간 꽤 걸리네. 예, 서울에서 꽤 걸립니다. 그래서 그 다른 지역보다 비싼 게 맞습니다. 한 30-4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팁도 있더라고요. 삿포로 갈 때 뭐 편도를 따로따로 끊어서 네. 올 때 갈 때 따로 타면 조금 더 싸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잘 검색을 하셔서 네. 떠나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직항 비행기를 타고 삿포로로 떠나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떠나기 전에 뭐 하나 외치고 떠나시죠. 뭐 할까요? 그렇습니다. 역시 그 러블레터의 그 배경이 된 그 도시이기 때문에 뭔지 알겠다. 예. 명대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겐키 데스까? 그렇습니다. 잘 지내세요. 안녕하세요. 이런 뜻인데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겐키 데스까?